수도권 브리핑입니다.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한 결정이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발의했으며 이에 맞서 260여 개 사회시민단체들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도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14건을 조사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 지원금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착 지원금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도는 내년에도 132개소를 대상으로 안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과학계 인물로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를 선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과를 낸 인물 10명을 선정하는 네이처 10을 선정하면서 챗GPT를 추가로 포함한 건데요. 사람이 아닌 기술이 선정된 건 챗GPT가 처음입니다. 네이처는 챗GPT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이처 10에 맞지 않지만 생성형 AI가 과학 발전과 진보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으므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과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며 덕분에 전 세계 과학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효율화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챗GPT가 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거죠. 다만 이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도 경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주는 오류를 범하거나 표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챗GPT로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저해돼 논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네이처 10에 사람과 함께 기술도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과학 발전의 가속도가 붙은 건 환영할 일이지만 언제든 그 이면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인천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중증 보행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오는 21일부터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용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각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서울과 경기도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